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를 넘어서 가구당 4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열린 일자리가 6월에 1,070만 개로 급감해 견고했던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회의에서 최소한 0.5%포인트 더 오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위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격 대만을 방문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아 보이는 음식 속에도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 성분을 확인해야 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를 넘어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까지 합하면 가구당 40만 달러의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0조 달러를 넘어서 납세 가구당 24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이고 가계부채는 16조 달러를 넘어서 가구당 16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갈수록 가중되는 빚더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올 2분기인 6월 말 현재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를 넘어서 16조 1,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이를 집계하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3,12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무려 1조 1,970억 달러 더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 모기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2분기 말 11조 3,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모기지는 1분기보다 2,0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9,450억 달러나 증가한 겁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이 20% 안팎이나 급등했고 모기지 이자율은 2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 총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학자 융자금으로 2분기 현재 1조 5,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는 190억 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전분기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학자 융자금은 등록 학생들이 감소한 데다가 상환 유예가 장기간 시행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큰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 융자로 1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330억 달러, 전년보다는 870억 달러나 늘어난 겁니다. 자동차 융자는 자동차 부족 사태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6월 말 현재 8,9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분기보다 46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000억 달러나 급증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후퇴하고 있어 미국민들이 카드 빚을 크게 늘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16조 달러를 넘어서 가구당 16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부채 총액은 현재 30조 6,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당 24만 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하면 미국민들은 가구당 40만 달러 이상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가 6월에 1,070만 개로 급감해 견고했던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직 구인하는 일자리가 구직자들보다 훨씬 많은 편이지만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냉각되고 있어 고용마저 흔들리기 시작해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악순환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열린 일자리, 즉 잡 오프닝이 6월에 1,070만 개로 급감했습니다. 5월에는 1,130만 개였는데 6월에는 한꺼번에 60만 5천 개나 줄어든 것입니다. 6월에 잡 오프닝 1,070만 개는 지난해 9월 이래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는 뚜렷한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소매업에서 34만 3천 개, 도매업에서 8만 2천 개, 각 주와 로컬 지역의 교사직에서 6만 3천 개나 줄어들어 이들 직종에서 채용이 급속 냉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1,070만 개의 잡 오프닝은 실업률에 따른 실직자 590만 명을 모두 고용하고도 480만 개나 남는다는 계산이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6월 중에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받기 위해 일터를 옮긴 이직자들도 424만 명으로 전달에 427만 명에 약간 줄어드는 데 그쳐 아직은 양호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잡기를 위해 연준이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와 생산에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고용시장도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채용을 중지하거나 아예 대량 감원에 나서는 기업과 업체들이 증가해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대표적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채용 계획을 축소 또는 동결한다고 발표하고 내년에는 감원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CEO는 써니데이는 끝났다며 채용 자체를 공표했고 아마존은 창고와 운송 등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의 3.6%에서 내년 중반이나 내년 말까지는 4.1%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회의에서 최소한 0.5%포인트 더 오르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진정이 미흡하면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파격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들과 지역 연방은행장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9월 회의에서도 0.5%포인트는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하고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파격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데일리 은행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기까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아무도 2번 연속 0.75%포인트씩 대폭 금리를 인상했다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의 찰스 에반스 은행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9월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에도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파격 인상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올리되 그때까지 물가 진정이 미흡하면 0.75%포인트 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중순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어 곧 발표되는 7월의 소비자 물가가 6월의 9.1%에서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의 소비자 물가가 다소 진정되면 9월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0.5%면 충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도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인상하고 11월과 12월에는 각 0.25%포인트씩 올려 연말까지 3번에 걸쳐 1%를 더 추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25% 내지 2.5%로 올라 있는데 앞으로 1%를 추가하면 올 연말까지는 3.25 내지 3.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올 한 해 7번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진정시킨 다음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불경기와 실업률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위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격 대만을 방문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정면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결로 끌고 가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외교 쿠데타로 비난하며 군사훈련에 돌입해 무력 충돌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 대치에 돌입해 아시아 지역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 시간으로 2일 밤 11시 직전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일축하고 대만에 도착해 대만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권력 승계 서열 2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은 1997년 당시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래 미국의 최고위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을 통해 세계는 현재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 외교분과위원인 앤디 김 하원의원 등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년 들어 중국과 지구촌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표하자 대만 침공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로 맞서왔으며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거칠게 반발하며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강력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 해역 가운데 가장 폭이 좁은 지역 등에서 군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한 실사격 군사훈련에 돌입하고 있어 군사충돌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를 비롯해 4척의 해군함들을 중국해와 필리핀, 일본에서 대만 해협으로 급파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럽에서는 나토 동맹 30개국의 연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지금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맞서는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정면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이 하나로 뭉쳐 미국과 서방국가, 한반도와 중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비만과 각종 성인병, 심지어 암 유발 등이 설탕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음식에서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전했습니다. 설탕은 액상과당이나 고과당 콘시럽 또는 옥수수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지 달지 않은 음식에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에서 2025년 미국인들을 위한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하루 첨가당 섭취량이 섭취 열량의 10%를 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첨가당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여성은 하루에 첨가당을 100칼로리 이하, 남성은 15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첨가당은 일일 칼로리 섭취량의 13%를 차지하는데 주로 과당음료, 쿠키, 파이, 케이크, 단커피와 차, 사탕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당은 소스와 드레싱과 같은 짭짤한 음식에도 숨어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종종 설탕을 방부제로도 사용합니다. 첨가당은 액상과당, 흑설탕, 사탕수수 설탕, 콘시럽, 꿀, 포도당, 코코넛 설탕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 유산균이 들어있지만 과일맛 등 일부 제품에서는 많은 양의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락토스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설탕 외에도 10에서 15g의 설탕이 더 들어있습니다. 첨가당 섭취를 줄이려면 설탕 함량이 낮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플레인 요거트를 구입해 딸기 등 과일, 견과류, 소량의 꿀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반컵당 5에서 12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부 쿠키에 첨가된 양과 같습니다. 달콤한 샐러드 드레싱은 2테이블스푼에 약 6에서 7g의 첨가당이 함유되어 있어 설탕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일부 건강한 곡물 시리얼에도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건강한 시리얼로 생각하지만 종종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그래놀라는 3분의 1컵 분량의 15g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찹 1테이블스푼에는 설탕 4g, 즉 1티스푼이 들어 있습니다. 바베큐 소스, 호이즌 소스, 데리야끼 소스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베큐 소스 2테이블스푼에는 약 16g, 즉 4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어 가능한 한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